자, 보시죠. 어디냐면 614페이지 보시죠. 614페이지. 614페이지. 6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는 뭐냐면 조합원에 대해서 설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지금 이제 볼 거는 조합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14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3번 조합원의 자격이라 해서 나오나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조합원의 자격해서 나오는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문에 따르는 사람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세 가지 주택조합을 배웠죠. 지역주택조합 배웠고, 직장주택조합 배웠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배웠죠. 그럼 그 세 개의 조합에 대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다만 아래에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우리 조합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장하고 뭐죠? 지역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직장하고 지역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소유자라는 얘기죠. 무주택자라는 얘기, 맞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대한 해당 소유자가 돼야 된다고. 아니, 우리 집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그 개념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알아볼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다만 그게 24회, 28회 때 두 번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24회, 28회 두 번 나왔는데, 조합원이 뭐였죠? 사망을 했어요. 조합원의 사망으로 어디 하고 있냐면, 지금 3번 조합원의 자격 등 밑에 보면 1번 조합원의 자격 나오죠. 그 부분에 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거기까지 읽고 지금 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부터가 24회, 28회 두 번 시험 문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조합원이 뭐 했다고요? 사망했대요. 그럼 사망으로 그 지위를 뭐 한 자? 상속받은 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상속받은 자는, 받는 자는 아래 나오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은 뭐냐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주택자가 뭐라도 아니어도 뭐가 된다고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제 아버지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보통 지역주택조합 잘 안 하죠.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이었어요.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봤죠. 아니, 저 주택 가지고 있는데, 원래 조합 부분 하려면 무주택자가 원칙인데 저 주택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물어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받을 때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 자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지금 아래에 나오는 조합원 자격이 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볼 건데,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조합원의 자격인데, 크게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먼저 이렇게 됩니다. 주택이 뭐죠? 없는 무주택인 세대주가 돼야 된다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대주인데 우리 가족들이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 전원이 무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주택인 세대주가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또는 자기 조건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한 채는 소유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대요. 모집할 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이 한 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세대주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세대주의 누가 가족 중에 어느 한 명이 가지고 있든 다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없다는 얘기. 대신에 몇 채? 한 채. 한 채. 무슨 말이세요? 근데 만약에 85제곱미터를 넘어섰어요. 그걸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래요? 그건 안 된다고. 반드시 이 조건이어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 지금 무슨 주택조합이에요? 그 지역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nd 또는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and 몇 개월? 6개월 이상 뭐와 하면 돼요?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 조건을 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다음 요건들을 뭐로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and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기억 24일 때 출제가 된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뭐죠?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에 보니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와든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이든지 B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몇 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됐나요? 그러니까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하고 and, 니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현재 구분된 지역에서 몇 개월? 6개월 이상 뭐 하면 돼요?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직장주택조합 나왔죠? 직장주택조합도 똑같아요. 직장주택조합도 똑같아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됐죠? 근데 딱 느낌이 오죠? 직장이죠? 그러면 지역처럼 6개월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쏙 들어가겠죠?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똑같은 내용이 이거하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 나오냐면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구성되죠. 뭐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할, 즉 국민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또 건물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있었잖아. 그러면 딱 생각해도 이상한 게 우리 직장의 주택조합은 국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장주택조합인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무주택인 거 이해가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과연 될까? 뭐를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게 지금 목적으로 지금 하는 직장주택조합이잖아요. 근데 자기 세대원 중에 한 명이 이걸 벌써 가지고 있다고. 그럼 조합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그걸 공급받으려고 지금 조합을 가입했는데 벌써 세대원 중에, 자기 세대원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보세요. 단, 직장주택조합 중에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이거는 없어지고 전부 다 뭐 해야 돼? 무주택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딱 봐도 상식이잖아요. 무슨 말이가 돼? 상식으로 끝낼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돼.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 부분.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이번에 기억 보면 20회 때 나왔어요. 위에 동그라미 1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그러니까 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뭐를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기역에 A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환장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주택자로 환장한다 그 얘기예요. 뭐는 안 들어간다. B는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나와요?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여기 간단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당연히 누구? 그렇죠. 공동 그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있죠. 그 공동주택에 누구여야 돼요? 소유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속하는 복지시설 있죠. 복리시설 있잖아요. 복리시설도 같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억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되든 리연,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누구? 소유자가 되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위에 두 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했을 때는 이게 나온 게 아니라고. 왜? 뻔한 거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뭐죠?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은 소유자가 되는 게 뻔한 거니까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위에 보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거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이것에 따르는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뭐 할 때? 여러 명, 수인 무슨 뜻이에요? 여러 명. 그래서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수인을 여러 명을 뭐하는? 대표하는 한 명을 뭐로 보겠다?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27회 때 나왔던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됐나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두 번째 2번 자격 보유의 간주 별표 하나 20회, 28회 두 번 나왔어요. 20회, 28회 두 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한다든지 그리고 질병치료 그리고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뭐한 경우 상실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경우로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이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인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계속 뭐죠?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인정한 경우라도 조합원의 자격은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볼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별표 3개 조합원의 수 별표 3개 20회, 22회, 27회, 28회 출제가 됐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자,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나왔죠? 그러면 누구는 제외예요? 무슨 조합은 제외예요? 리모델링이 무슨 주택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념을 아셔야 된다. 보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이때 세대수에는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되는 세대수는 뭐하고? 제외하겠다. 그것도 하나 밑줄 꺼놓으시고. 괄호 부분 있죠?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되는 세대수는 제외하겠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 50동그라미.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20명. 물어볼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엔드에 엔드.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원은 최소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20명, 20명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리고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를 해야 돼요. 됐나요? 그래야 나중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거 자체가 해나갈 때.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으로 구성하되 최소 그 조합원은 20명, 20명 이상은 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세요. 28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은 815. 사용 815. 맞죠? 그 다음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우선을 공급해야죠. 그리고 조합원을 하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 돼야 돼요. 10명 이상. 틀렸죠. 4번. 됐나요? 그 다음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한다든지 자격이 상실된다든지 탈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뭐로?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뭐 하겠다?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조합원 수는 딱 얼마쯤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보니까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1번 원칙은 교체나 신규 가입 등이 뭐 한다고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20회, 25회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무조건 금지된 게 아니고 조건이 있겠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뭐를 받은 후에는? 그렇죠. 아니 모집을 하더라도 설립인가 받기 전에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을 채워야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인원해서 인가 받았다고. 그런데 모집 인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아니 인가 다 받아가지고 조합원이 확보됐는데 그때 모집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당연한 얘기란 얘기예요. 뭐 한 뒤에는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그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래서 616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교체나 신규 가입 등이 가능한 경우에요. 1번 31일 때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조합원 수가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예외적으로 신규를 가입한다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경우의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케이스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인가권자가 증원을 허락해 준 경우예요. 인가권자가 그래 사정 들어보고 하니까 그래 좀 더 증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준 경우. 또 하나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뭐가 발생해서 뭐 조합원이 사망한다든지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양도한다 뭐 이런 거 해서 결혼이 발생한 경우. 그럼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그럼 채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기. 왜? 얼마는 확보돼야 되니까요. 주택 예정 세대수에 50% 이상 나와야 되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 이렇게 이 얘기해요. 두 가지.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1번이에요. 1번 처음 나온 거예요. 1번은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대한 뭐를?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는 뭐냐면 밑에 나오는 박스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착각한다고. 밑에 박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요? 인가권자가 뭐 해줬으니까, 추가 모집금 승인해줬으니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안 했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유로 뭐가 발생했을 때?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일 때는 신규로 가능하다는 얘기, 가입이. 언제 이후라도.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억. 20세 때 나왔죠. 조합원이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 니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밑에 보면 가로 부분 띄워놓고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뭐한 경우? 변경된 경우에요. 그러면 이것도 충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디귿 28대 나왔어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당연하죠. 주택건설 예정세수에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50%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50%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외웠잖아요, 벌써. 조합원 수의 조건이 50%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됐다는 얘기고 충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50%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이죠, 미만. 50% 이상일 때는 조건이 만족했으니까. 2자 들어가면 뭐예요? 포함. 2자 들어가면 포함이에요. 2자 안 들어가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2자 들어가면. 그럼 물을게요. 이상 포함이에요, 포함 아니에요? 포함. 이내 2자 들어가면 포함이라니까요. 포함. 이하 포함. 그 다음에 또 있나? 없죠? 2자 들어가는 거. 미만 2자 포함 안 됐죠? 안 돼. 초과 포함 안 된다고. 그렇죠?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넘는 2자 포함 안 됐잖아요. 2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자만 들어가면 포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50% 이상이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50% 미만일 때 그게 가능하다고. 됐죠? 그 다음 리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주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그럼 무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미연.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도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되는데 50%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경우죠. 그러니까 50% 미만이 되는 경우.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이럴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됐죠? 원래는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조합 설립 후에는 안 된다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보세요. 31일 때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1번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이 범위에 속하는 거 맞죠? 가능하죠. 두 번째,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기사, 이 경우죠. 이거 결혼. 그 다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거죠. 이거죠. 그 다음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가 된 경우. 이거는 몇 퍼센트 이상에 속하니까 50% 이상 조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더 모집할 필요가 없죠. 사기죠. 이렇게 되면 60%인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답은 4번이고 5번. 사업계획 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가 됐대요. 그럼 이건 50% 미만이잖아요. 그럼 충원해야죠.
무슨 말이가 돼? 충원해야죠. 됐죠? 그렇게. 몇 프로 충원하면 돼요? 최소 10%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10%는 해야죠. 그래야 50%가 되죠. 그렇죠? 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별표 2개 가로 3번 별표 2개 19회, 24회, 28회 3번 나왔어요. 조합원으로 우리 지금처럼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자격 여부예요.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리 자격 요건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주택자냐 아니냐 85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냐 그런 거 따져야 되잖아 이게. 그런 거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 그럼 시점이 있잖아. 언제 시점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따져야 되죠.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무주택자라 하는 개념도.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판단할 때의 시점은 기준이 어디냐 그 기준이. 이게 시험대 어떻게 나오냐면 추가 모집이니까 추가 모집 공고일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어느 날이에요? 우리가 조합을 뭐 한 날? 설립 인가를 신청한 날. 아시겠죠? 기준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추가 모집되는 자나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뭐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별표 하나 27회 28회 2번 나왔어요. 변경 인가에 대한 신청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에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아니 추가가 되었고 추가 모집 사람이 들어오면 변경됐잖아요. 그럼 변경됐으면 변경에 대한 인가도 신청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 부분에 대한 형태, 규모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언제 하는 기준이 되는지가 시험 문제를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볼까요? 여기 보세요. 24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장에게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왜? 공동으로 했으니까.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죠. 그렇죠? 그 다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보하고, 자, 뭘 눈을 들어서 보셔야 되냐면 무슨 조합이에요? 지역이에요. 지역이에요. 직장 중에서 국민주택 공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일 때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 한 채를 보유하고 조건이 하나가 또 있어야 돼요. 엔드 몇 개월? 6개월 이상 그 지역,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죠. 무슨 말이가 돼요? 있다는 거.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무주택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틀렸죠. 5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잖아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죠. 28대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누가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권자잖아요.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인가 후에는 신규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잖아요. 조합원의 뭐로?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맞네.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이에요. 뭐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렇죠? 인가를 신청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이때까지 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하기 위한 인가에 대한 방법들 설명했고, 두 번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제 각각 조합에 대한. 됐나요? 그러면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거죠. 이게 다예요. 안 어렵죠? 우리 개발법이나 정비법보다 훨씬 쉽잖아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뭐 자격 요건을 많이 물어본 것도 없고 까다로운 것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거의 안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는데 뭐 이론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죠? 선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합동조합 형식으로 많이 또 하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종류는 나눠져 있고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다 해서 설명을 다 거의 다 해두고 어디를 펼쳐놓으면 되냐면 628페이지 있죠. 628페이지. 628페이지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주택건설 사업 시행 전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자금이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 사채 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안개장 볼게요. 28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왜 제외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조합원에 대한 설명이니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몇 퍼센트?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되고 이고 조합원은 최소 얼마?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이걸 충족해야 돼요. 둘 다. 그 다음에 29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얘기합니다. 그 세대주를 구체적으로 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든지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 면적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에 몇 개월? 그렇죠.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 됐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하고 동일해요. 대신에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만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지만 대신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안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경우에 속하는 여러 명이 경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조합원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자, 그 외 조합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그리고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됐죠?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이 조건이죠. 조합원이 사망한 거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아까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안 그러면 취소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봅니다.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갑니다.